안녕하세요. 수학하는 하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문제는요, 블랙라벨, 조건부 확률 부분입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복습하고 오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 문항, 1등급, 이런 거, 신유형,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문제를 풀어드릴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대표 문항이에요. 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할 때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조사하였다. 자, 이 학교 학생 중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수는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수의 8분의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비율로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어려운 얘기가 맞겠죠. 자, 학교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버스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었을 확률 7분의 5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었을 때 이 학생이 지하철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세요. 졸라 길어요. 그죠? 자, 봐. 자, 단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통학할 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거나 아니면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봅시다. 학교 학생 중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수의 8분의 7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과 둘 다 이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을 A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럼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8분의 7A가 되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하철 통학하는 학생 수는 버스를 통학하는 학생 수의 버스의 8분의 7이라고 돼 있으니까 8분의 7A라고 돼 있죠. 이때 임의로 택한 학생이 지하철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테마는 선생님이 전체 집합의 축소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을 한 명 뽑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지하철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하자면 8분의 7A 분의 전체가 8분의 7A가 되는 거고, 이때 버스도 이용한다?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를 같이 이용하는 학생의 X라고 얘기할게요. 비율을. 자, 요게 확률이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7분의 5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돼요? 7분의 5 곱하기 8분의 7A가 되겠죠. 따라서 8분의 5A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X 요 자리에,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는 애들이 8분의 5A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하철만 이용하는 애들은 8분의 2A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버스만 이용하는 애들은 8분의 3A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이네. 그러니까 버스를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하철도 이용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체가, 그래서 결국엔 전체는 뭐죠? 버스는 A죠. 그죠? 그래서 A분의 8분의 5A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A의 약분하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 PA/B,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보단 지금처럼 전체 집합을 어떻게 축소해서 문제를 보는지가 훨씬 더 문제를 편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요거 잘 숙지해 두셨다가 시험에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수학 1과 통합 문제로서 수학 1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로 어떻게 접합을 하는지 그런 문제가 될 건데, 자, 4번 문제 보시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때 수험생들은 수험표나 주민등록증 하나의 인증 도구를 이용하여 매 교시마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답니다. 자, 새 고등학교 ABC에서 치른 시험에서 1교시의 수험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한 수험생의 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한 수험생 수는 각각 25, 30, 85명이다. 자, 그러니까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자, 조건부 확률은 지금처럼 표 구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편할 수가 있는데, 자, 1교시를 보시면, 자, 여기 반반이죠.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이렇게 각각 항목이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수험표를 이용하여 1교시에서 수험표를 이용한 학생은 여기가 뭐 A라고 한다면 여기는 A 플러스 D, 여기는 뭐 A 플러스 2D가 되겠죠. 뭐 반대로 여기를 A, 여기를 A 마이너스 D, 여기를 뭐 A 플러스 D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자, 수험생 수는 각각 25명, 그 다음에 30명, 85명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을 확인을 한 800명의 수험생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총 했더니 800명이 했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25 더하기 30 더하기 85는 몇 명이야? 몇 명입니까? 14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한 학생이 140명이니까 수험표로 본인 확인을 한 학생은 660명이 되겠죠. 660명. 맞아요. 그러면 얘도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가운데를 A라고 두고 얘를 A-D 그 다음에 얘를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자, 등차 수열이니까 3개에다 더한 것이 뭐가 돼요? 3A가 되면서 3A가 660명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 220명이 돼요. 그죠? 따라서 여기가 220명이네. 그치? 자, 220명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때 본인 확인을 한 800명 수험생 중에서 임의로 1명. 자, 임의로 1명이니까 전체 집합의 축소가 되는 거야. 택했더니 B고등학교에서, 그렇지, B고등학교 학생 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B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을 때, 그러니까 B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전체 집합으로 축소되는 거고, 그 중에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했을 확률은 이거죠. 따라서 최종적인 문제는 뭐예요? 전체가 220명, 그쵸? 수험표로 본인 확인한 애들,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하는 애들, 근데 그 중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학생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따라서 25분의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표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축소와 더불어서 특정한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 조건부 확률의 풀이의 기본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A에서 수험생, 그러니까 수험표로 본인 인증한 애들, C에서 수험표로 본인 인증한 애들은 몇 명인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고, 단순하게 등차 수열의, 그쵸? 기본적인 정리로서 요 220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220 더하기 30. 220 더하기 30은 B고등학교에서 수험생, B고등학교에서 시험 본 수험생, 그 중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본 수험생. 따라서 25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대표 문항이에요. 봅시다. 상자 A에는 빨간 공과 파란 공이 각각 2개씩 들어 있답니다. 자, A 상자. 대충 그려볼까? A 상자에 빨간 공 2개와 파란 공이 2개가 있대요. 그죠? 그 다음에 상자 B에서는, 상자 B는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상자 B는요, 빨간 공이 3개, 그 다음에 파란 공이 2개가 들어있답니다. 그쵸? 동전 1개를 던지네. 여기서 동전도 던지네.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자 A에서 임의로 공을 2개 꺼내고, 그쵸? 앞면이 나오면 상자 A에서 2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상자 B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PA와 B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률의 곱셈으로써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편한 문제가 됩니다. 잘 봐. 자, 임의로 공을 2개를 꺼냈는데 적어도 1개가 파란 공이라는 얘기는 둘 다 빨간색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전체 임의로 2개를 뽑는 건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가 나올 수 있죠. 앞뒤 나오면서. 그래서 전체에서 모두 다 빨갈 경우를 빼주시면 돼요. 모두 다 빨간 공일 경우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6건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잘 봐요. 그럼 첫 번째. 자, 앞면이 나오면서 모두 다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앞면이 나오면서.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2분의 1이야. 그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는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그 중에서 빨간 공만 2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 컨비네이션 2라고 하셔도 되고 1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6분의 1이니까 얼마? 1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빨간 공, A 앞면이 나와서 A에서 모두 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전으로 뒷면이 나오고 여기서도 빨간 공이 2개가 나오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뭡니까? 뒷면이 나올 확률. 그죠? 거기에 얘는 총 5개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될 거고 빨간 공 3개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얘는 10분의 3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20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에서 이거와 요거를 빼주면 되겠죠. 적어도 하나가 파란색이어야 되니까 모두 다 빨간색이 아니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할까? 12분의 1 더하기 20분의 3이니까 60분의 여기다가 60분의 1 쓰시고요. 그 다음에 5, 그죠? 33 플러스 9 해서 60분의 14 그죠? 그러면 30분의 7인가요? 따라서 답은 1 빼기 30분의 7 해서 30분의 23이라는 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조건박률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니까 이렇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률을 곱하는 형태로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당연히 6건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건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수학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잖아요. 전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는 거. 그쵸?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안 낼 수 없는 얘기가 돼요. 시험에서는 많게 나오는 뭐 2문제, 3문제 이상도 나올 수 있으니까 6건을 활용한 문제의 풀이들 꼭 확실하게 챙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빈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슈퍼바이러스, 요즘 이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관련된 얘기들이 뭐 문제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봅시다. 어떤 슈퍼바이러스의 발병률은 0.1%라고 해요. 자, 과학자가 이 슈퍼바이러스의 병균자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했는데, 그죠? 우리나라 검사 키트 유명하죠? 자,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균자로, 음성이 나오면 비보균자로 진단한답니다. 자, 이 검사 결과는 슈퍼바이러스 보균자인 경우 100% 양성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보균자일 경우는 이 키트로 검사하면 무조건 확실하게 100% 진단을 한대요. 하지만 비보균자인데도 불구하고 5%는 양성으로 나올 오진단율이 있는 거지. 자, 어떤 지역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사람의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는 보균자일 확률은 Q분의 P다. 이때 P 플러스 Q 값은 이렇게 돼 있네. 자, 요런 문제도 최근에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봤는데 요런 문제도 표구조를 활용하면 좀 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발병률이래. 그러니까 보균자와 비보균자로 구분을 하자면 그럼 보균자는 얼마야? 1000분의 1이 되겠네요. 1000분의 1. 그럼 비보균자는 얼마야? 1000분의 999가 됩니다. 그렇죠? 발병 확률이 0.1%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치지만 검사 결과는
그냥 1000분의 1이 전부 다 검사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죠. 100% 확률로 복균자는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비복균자인 경우에는 양성과 음성 반응에서 오진단율이 나와. 그러니까 뭐예요? 5%는 양성으로 오진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999 중에서 100분의 5만큼은 뭐가 된다? 양성 반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시면 하나, 둘, 셋에 100을 곱한 다음에 위에는 얼마? 5%. 그죠? 5를 곱하시면 5, 9, 45. 그죠? 45. 뭐래? 미쳤나봐. 다시. 자, 1000분의 1000에다가 100분의 5를 곱한 거니까 얼마예요? 그쵸? 얼마야? 5, 9, 45, 9, 5, 9, 45, 9, 5, 9, 45. 4995만큼은 양성 판단으로 잘못 나온다는 얘기죠. 맞죠? 45, 45, 45 맞죠? 자, 그 다음에 뭐 음성 판단은 아직은 좀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자, 봐. 자, 이때 어떤 지역, 이 지역에서 임의로 한 명의 사람의 검사 결과를 했더니 양성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로 복균자일 수도 있지만 비복균자지만 오진율에 의해서 양성으로 판단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그러니까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집단, 즉 이 집단과 이 집단이 전체 집합으로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뽑았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집합을 양성으로만 축소한 거지. 이 사람이 슈퍼바이러스의 복균자일 확률은 잘 봐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공의 개수만 맞출게요. 00, 00 붙일게요. 그러면 밑에는 뭐야? 확률로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밑에는 그러니까 진짜 복균자 100과 가짜 복균자 4995와 이때 진짜 100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뭐야? 500 산수가 안 되냐? 산수가 안 돼. 마음이 급해서. 자, 5095분의 100 이렇게 나오네. 맞습니까? 자, 당연히 뭐로 나눌 수 있어요? 5로 나눌 수 있죠. 자, 5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019, 그 다음에 위에는 20. 맞아요? 따라서 20과 1019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039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복균자도 양성 확률과 음성 확률로 나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복균자인데 양성 음성, 비복균자인데 양성 음성. 그래서 양성을 전체 집단으로 보고 이쪽 양성의 확률을 볼 건지 이쪽 양성의 확률을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축소해서, 그죠? 전체를 축소해서 양성만 긁어 모은 거 분모로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양성의 확률을 볼까를 분자로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어려운 문제들을 표구조로서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나와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1등급 문제, 어려운 문제겠죠. 1등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주머니에 스티커가 각각 1개, 2개, 3개 붙어있는 카드가 한 장씩 들어있답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주머니에 카드가 3장씩 있는데, 카드가 3장씩이란다. 3장이 있는데, 이때 하나는 스티커가 1장, 하나는 스티커가 2장, 하나는 스티커가 3장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를 1장 꺼냈을 때 꺼내어 스티커를 1개 더 붙인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머니에 들어있는 각 카드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같아지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맞아요? 같이 A라고 하자. 자, 시행을 9번 반복하였을 때 1회부터 8회까지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회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동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을 3번으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0이죠. 맞아요. 자, 그러니까 매 시행마다 1번, 2번, 3번 카드가 뽑힐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그죠? 뭐가 나오든 3분의 1인데, 자, 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자, 3번을 시행해야 나머지가 같아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첫 번만에 구조가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3으로 나머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나머지의 총합도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니까 뭐 두 개, 두 개, 두 개, 아니면 빵개, 빵개, 빵개라던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3번 만에 나머지가 같아질 수 있는 확률을 한번 찾아봅시다. 3번 만에 나머지가 같아질 수 있는 확률은, 자, 3번 만에 나머지가 같아질 수 있는 확률을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라고 말하면 나머지를 1로 통일시켜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이미 나머지가 1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되는 거야? 3장을 붙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다 3장을 붙여버리면 3번 만에 얘네 둘의 나머지는 변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몇 장을 붙이고, 그렇죠? 여기에는 빵장이 나오고, 여기에는, 그렇죠? 2장이 나오고, 여기에는 1장이 나왔을 때 얘는 최종적으로 1장, 4장, 1장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나머지가 뭘로 통일돼요? 나머지가 1로 통일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만에 나머지가 2로 통일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미 나머지가 2니까 여기는 빵장, 여기는 1장, 여기는 2장이 되면서 얘가 나머지가 2로 통일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1장 붙어줘. 여기에다가 1장 붙이면 되죠. 뭐야?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니까 미안해. 여기에는 2장, 여기에는 1장, 여기에는 빵장 붙어서 나머지가 0으로 통일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3번 붙이는 경우는 뽑히는 거, 자, 매번 횟수마다 총 27가지가 나와요. 3번. 처음에 한 번 뽑을 때 3가지 경우 나오죠. 2번 뽑을 때도 3가지 경우가 나오고, 3번 뽑을 때도 3가지 나오니까 총 27번의 경우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볼 때 여기 2장 붙이고 여기 1장 붙이는 경우는요. 그쵸? 뭐야? B, B, C. 그러니까 A 카드, B 카드, C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B 한 번, B 한 번, C 한 번 붙여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서 총 3가지 경우가 나와요. 3가지 경우. 그러니까 3번을 뽑을 때 여기 2장, 여기 1장 더 붙이는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1장, 여기 2장이니까 여기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서 3가지라는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서 3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3번 만에 나머지가 0, 1, 2, 혹은 뭐 1, 2, 0으로 통일될 수 있는 경우는 총 9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시행 3번 만에 나머지가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3분의 1의 확률로 나머지가 통일된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같지 않게 될 확률은 얼마란 얘기입니까? 3분의 2란 얘기죠. 어떤 경우에서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3번 만에 나머지가 통일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4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통일이 안 될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9번 만에 9번째에서 확률이 같아질, 그죠? 나머지가 같아질 확률은 처음 3번에서 실패, 그죠? 하시고요. 두 번째 3번에서도 실패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째, 그쵸? 얘는 이미 나머지의 총합이 3이기 때문에 9번째에서 나머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3개가 통일이 되려면 3번째에서 나머지가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3분의 1, 마지막에서는 9번째에서 마지막 3번째에서는 나머지가 통일이 돼야 되는 경우를 계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7분의 4 확률로서 9번 만에, 그죠? 9번 만에 나머지가 통일된다는 얘기죠. 확률은 뭐라고요? 27분의 4. 이걸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횟수를 늘리면 되죠. 9번만이 아니라 몇 번 만에? 12번 만에 한다 그러면 3분의 2는 몇 번? 3번 곱하고 마지막에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는 형태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이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나의 능력의 한계인가? 이렇게까지밖에 설명 못한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조건부 확률 하고 있죠. 17번 대표 문항인데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단 PA는 0과 1 사이에요. PB는 0과 1 사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일어나서 1일 확률을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아예 일어나지 않아서 0인 사건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억 보니까 PB와 A는 PB이면 두 사건 A 여집합과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기억 조건 보니까 A가 일어나건 말건 A가 일어났을 때 확률의 B나 관계없이 확률의 B는 동일하다는 얘기죠. 뭐 이것만 보고도 독립이라는 걸 찾아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B와 A를 고치면 PA 교 B는 그죠? PA 뒤에 걸 놔두시고 이게 PB래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시면 PA 교 B가 뭡니까? PA 곱하기 PB죠. 이거 마찬가지로 뭡니까? 독립임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거 독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라면 서로 A가 일어나지 않건 B가 일어나지 않건 B의 여집합, 뭐 A의 여집합 서로 상관없이 뭐 여사건이건 아니건 간에 무조건 다 독립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돼요. 기본적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 PB와 A의 여집합 더하기 PB 여집합과 A 여집합이래요. 뭐야 이거 봐봐. 그럼 여러분들 그냥 써드릴게요. P 교집합 A의 여집합을 뒤에 거 PA의 여집합으로 나누면 맞습니까? 얘랑 그러면 뭐야? PB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이 아이고 이거 더하기죠. 더하기가 PA의 여집합이면 이게 1이면 그죠?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P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뭡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알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집합 때 설명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집합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빼주면 그러니까 B 마이너스 차집합 A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순수한 B가 됩니다. 순수한 B. 그렇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아시죠? 그죠? 각각 여집합일 때 B 합집합 A의 전체 여집합. 그러니까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돼 있으면 합집합 전체 여집합은 이 A, B 바깥쪽 부분을 얘기하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봤더니 정확하게 A의 여집합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A의 여집합이니까 문제는 이거지. PA의 여집합 분의 PA의 여집합이 1이냐인데 당연하죠. 그죠? 니은 그래서 참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뭐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 될 것 같아요. 집합의 연산을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거 맞나요?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디귿 PA와 B 더하기 PA 여집합과 P 여집합이 1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디귿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P 뒤에 거 분의 PA 교집합 B 더하기 자 P 뒤에 거 분의 B의 여집합 분의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A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이 1이래. 와, 이게 1이래요. 맞아? 이게 1이야? 그러면 PA 교집합 B와 PA 곱하기 PB가 같다라고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PB의 여집합을 곱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PA 교집합 B 곱하기 B의 여집합 플러스 얘는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B 합집합 A의 전체 여집합이 되거든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A의 합집합 B 이렇게 되고 여기에 P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1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PB의 여집합도 이제 뭐로 바꿀 거야? 그럼 PA 교집합 B 그 다음에 얘도 1-PB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그럼 1-PA 합집합 B PB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정리하시면 미쳤나봐. 여기 뭐예요? PB PB의 여집합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꾼다? 1-PB 이렇게 바꿀 거예요. 요걸 이제 전개하면 PB-P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요. 그죠? 옆으로 좀 넘어가 볼까? 자, 그래서 요걸 전개하시면 PA 교비 마이너스 PA 교비 P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P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합집합 B PB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바로 PB 마이너스 P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플러스 PB가 양변에서 지워져요. 그죠? 플러스 PB가 양변에서 지워지고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PA 교집합 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PB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 PA 합집합 B가 여러분 뭐냐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죠. 이것도 집합의 연산 법칙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B 이것이 마이너스 PB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 칠판이 짧네. 문제가 길어서. 자,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PB로 묶어버리시면 PA 교집합 B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로 들어가면서 요렇게가 또 지워집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PA 플러스 PB 그 다음에 여기에 PB를 곱한 경우가 마이너스 P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이제 끝났죠. 자, 봐봐. 그러면 PA 교집합 B는 전개하면서 넘길게요. 그러면 PA PB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PA PB가 되고 마이너스 PB 제곱에서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B의 제곱이 되면서 지워집니다. 따라서 디귿도 뭐예요? 참으로써 문제가 풀리죠. 자, 그러니까 디귿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체험적 난이도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사건, 여집합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여사건의 확률로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의 경우는 뭐예요? PA 더하기 PB, PA 더하기 PB 더하기 교집합을 빼는 거. 그쵸? 각각 더해서 반대되는 걸 빼는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라서 체험적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좀 확인해 보시고 답은 전부 다 옳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 매우 어려웠던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경험을 쌓고 문제를 풀어봤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같은 경우도 진짜 신유형이라면 경험적, 체감적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은 S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전 사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세 사건 A, B, C에 대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사건 B, 합사건 C가 전체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전체는 그림으로 따지면 A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B가 일어나는 거, C가 일어나는 걸로 나뉘는데 두 사건 A와 C는 서로 배반이래요. 그러니까 배반이라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겹치고 B와 C가 서로 겹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단 A와 C는 절대로 겹쳐지진 않는다. 이 얘기겠지. 자, 두 사건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돼 있어요. 자, 독립이니까 PA 교집합 B는요.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게 독립의 문제니까. 그죠? 그럼 PA 교집합 B가 16분의 1이랍니다. 여기가 16분의 1이래요. PA 교 B가. 자, 이때 확률 P C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쵸? 자, 요렇게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단 A와 B와 C는 절대로 0이 아니다. 그죠? 그 공사건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요거 좀 이해하시면 P, C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요 부분의 최대값. 요 부분의 최대값.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 마이너스 PA 합집합 B, 합사건 B.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PA 합집합 B의 최소는요, 사실은 이렇게 구할게요. PA 합사건, 합집합은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교 B 이렇게 집합의 연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A가 일어날 사건을 스몰 a라고 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스몰 b라고 합시다. 확률을 PA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A 플러스 B,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교 B는 16분의 1이야. 그죠? 16분의 1이고.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됐어요. 자, 그러니까 PA 합집합 B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16분의 1인데 여기서 A 곱하기 B, 자, 요 내용이 되겠죠. 얘가 16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맞아요? 곱이 정해져 있고 확률은 특성상 전부 다 양수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는 PA 합집합 B의 최소를 구할 겁니다. 그래야 얘가 최소여야 이게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합의 최소를 구할 거고 둘이 모두 다 양수야. 자, 뭡니까? 산술기하 평균이겠죠.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을 보시면 A 플러스 B는 둘 다 양수고 항상 크거나 같죠.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아까 16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뭘로 나와? 4분의 1에 2분의 2를 곱하니까 2분의 1인 거야. 자, 따라서 A와 B의 확률의 합은 항상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가장 최소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 합집합 B의 최소 첫 번째는 2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7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거는 뭐야? 1 마이너스 합집합의 최소값이니까 16분의 7을 빼주시면 16분의 9라는 순수한 C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최대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와, 여러분들 산술기하 평균 어렵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사용되는 조건을 한번 잘 따져보셔야 돼요. 두 개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게 돼 있고 거의 웬만하면 역수관계거나 아니면 곱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 최소를 물어보게 돼 있죠. 아니면 합이 주어져 있다면 곱의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와, 확률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묶여 나온다고요? 어려운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4번 대표 문항입니다. 자, 뭐야? 회수야, 희수야. 희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답니다. 왜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 인간들이 많은 거야, 그지?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데 나오는 앞면의 개수만큼 효원이가 동전을 던진답니다. 자, 효원이가 동전을 던져서 나온 개수,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희수가 동전을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일 확률은,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러니까 희수라는 애가
희수라는 애가 동전을 던져서 두 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오면 이때 누구야? 효원이가 동전을 던진대요. 그 개수만큼, 앞면의 개수만큼. 그러니까 효원이가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가 한 개랍니다. 근데 이때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희수가 앞면이 하나 나와서 그때 효원이가 던진 앞면이 동전을 한 개 던지면서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럼 요거 확률을 계산해 봅시다. 희수는 동전 두 개를 던질 거죠. 그럼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은, 동전은 모든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데, 자, 요때 경우의 수가 앞, 뒤 또는 뒤, 앞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앞, 뒤 또는 뒤, 앞 해서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효원이는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이때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효원이가 앞면이 하나 나왔을 때 그때 희수가 던진 동전이 앞면이 하나일 경우에 확률은 얼마? 뭐예요? 2분의 1이 아니라, 그쵸?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이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수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두 개 나올 때, 그럼 이때 효원이는 동전을 두 개 던지죠. 이때 효원이는 앞면이 하나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뒷면도 하나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처음에 희수가 던져서 앞면이 두 개가 모두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앞면 나올 확률이. 그죠? 그 다음에 앞면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앞면. 그래서 굳이 써주자면 곱하기 1을 써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원이가 던지는 거예요. 효원이는 동전이 두 개 던질 건데 얘는 앞면 하나와 뒷면 하나가 나올 건데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죠. 앞뒤 혹은 뒤, 앞 이렇게 되겠죠. 경우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요거 하나 약분되면서 8분의 1의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희수가 던진 동전이 앞면이 하나여서 효원이가 앞면 하나를 만들 확률이 4분의 1이고 희수가 동전을 두 개 다 앞면을 만들면서 효원이가 동전 두 개를 던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앞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인 거죠. 결국 얘가 효원이가 앞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확률이 이미 앞면이 하나 나온 거야. 그쵸? 그럼 앞면이 하나 나오는 확률은 총 이거지만 이때 희수가 동전을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한 개 1 확률은 위에 거에 조건부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거 한번 볼까요? 8분의 2라고 고치면 좋겠죠. 따라서 8분의 2거나 8분의 1이 효원이가 앞면 하나 만들 거야. 그렇지만 그 중에서 8분의 2 희수가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 하나일 조건부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전체 집합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한 경우의 확률을 분자에 쓰시면서 조건부 확률을 만드는 게 이게 가장 편하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답은 얼마? 3분의 2가 되면서 답은 5번이죠.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PA밥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쨌든 앞면이 나오는 A 경우, 앞면이 나오는 B 경우, 앞면이 나오는 C 경우 그때 이걸 전체 집합으로 보는 거니까 분모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신 다음에 분자에는 A일 경우 혹은 B일 경우 C일 경우 하나씩만 얹어서 조건부 확률을 따져주는 거. 전체 집합의 축소로서 조건부 확률을 봐주는 거.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확실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3번 1등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같이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개의 박테리아가 1시간 후에 2개, 그 다음에 1개 또는 0개가 될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걔는 1시간 뒤에는 2개로 증식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 1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멸된답니다. 그죠? 이때 2개로 늘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개가 유지될 확률은 3분의 1이고 아예 소멸될 확률은 6분의 1이래요. 이때 현재
박테리아가 하나가 있는데 6개가 될 확률, 3시간 후에 6개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시간 후에 혹은 2시간 후에 혹은 3시간 후에 볼 건데 지금 현재는 1개야. 맞죠? 3시간 뒤에 6개가 되면서 끝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따져볼게. 자, 그러면 6개가 되려면 뒤로 갈 때 기본적으로 생각은 이렇죠. 만약에 3개에서 6개가 돼도 되죠. 그쵸? 모두 다 2배로 늘어나면서 6개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2개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왜냐면 2개는 아무리 때려 죽어도 6개가 될 수 없잖아. 그쵸? 맞아? 그 다음에 4개에서 6개가 될 수도 있어요. 4개에서 6개가 될 수도 있네. 그죠? 왜? 이때 그럼 4개에서 6개가 되는 거는 뭐 3개는 2배로 늘어나고 하나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2개는 2배로 늘어나고 2개는 유지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시간째 3개 또는 4개가 되려면 1시간대 2개가 돼야 됩니까? 맞아요? 그럼 2개가 2배가 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1시간에서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3개, 4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5개가 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가 맥시멈 2개니까. 그죠? 자, 그럼 얘는 안 되는 거네. 당연히 0개도 안 되겠죠. 아, 선생님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경로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개였던 박테리아가 2개로 늘어나서 3개까지 유지가 되고 6개로 마무리되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개가 2개로 증식이 되는 거잖아. 확률은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분의 1을 써주실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죠. 색깔 바꿀 걸 그랬나? 그지? 그 다음에 이 2개가 3개가 되려면 얘들아, 여러분 2개가 3개가 되려면 하나는 반드시 증식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2분의 1, 2개로 늘어나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유지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박테리아가 2개니까 지금 1번 박테리아, 2번 박테리아라고 봤을 때 2개로 늘어나는 게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우가 총 2가지가 발생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자, 그럼 3개가 6개로 되려면 전부 다 2배 증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써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 2는 일단 약분이 됩니다. 자, 계산해 보면 6분의 1, 그죠? 곱하기 8분의 1, 6,8에 48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6개가 되면서 48분의 1로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말고 1개가 또 2개가 되지만 요번엔 4개로 늘어났다가 6개로 늘어날 건데, 잘 봐. 6개가 될 때 요 경우와 요 경우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2개로 늘어나는 애들은 2개, 1개로 유지되는 애들 1개, 이렇게. 그 다음에 2개로 늘어나는 애들 3개, 그 다음에 소멸되는 애 하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각 6개가 되죠. 경우가 2가지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우는 몇 가지?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개가 2개가 되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아까 구해놨고, 맞습니까? 곱하기. 뭐 색깔을 막 헷갈리게 쓰네. 그럼 2개가 4개가 되는 경우는요, 전부 다 2개 늘어나시면 되죠. 전부 다 2개 늘어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확률이 8분의 1이 돼요. 맞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2개, 1개 늘어나는 경우 봅시다. 그러면 2개, 1개가 되려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경우가, 그죠? 그런데 4개 중에서 2개가 증식할 거잖아. 그러니까 4컨비네이션 증식할에 2개를 뽑아는 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럼 4컨비네이션 이가 6이니까 약분 하시면, 그죠? 48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뭐야? 6이죠. 약분 6, 8에 48 맞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고
소멸돼야 되죠. 하나는. 그럼 6분의 1이고 소멸될 하나를 골라주면 되죠. 4 컨비네이션 1이야. 그럼 4죠. 그럼 4 컨비네이션 1과 두 개가 약분되니까 12. 그래서 얘는 얼마야? 96분의 1이 됩니다. 아, 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48분의 1과 48분의 1과 96분의 1을 더할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 여기다 쓸까? 96분의 1이라고 쓰시고요. 48분의 1은 2, 그죠? 그 다음에 또 48분의 1은 2, 그 다음에 96분의 1은 1 이렇게 적어 주시면서 96분의 5라는 최종적인 확률을 찾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뭐 요런 게 사실은 이런 거죠. 어떤 뭐 구체적인 공식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개수가 분열돼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적으로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 번 확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점점 깨달아가고 이해도를 넓혀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서 이 경우의 수 뭐 확통을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감적 난이도라는 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단원이라서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시면서 중간고사 잘 보시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